여러분들은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몇 년치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부동산은 입지가 좋은 곳에 물건을 사게 되면 고분양가이더라도 계속 올라가면서 분양권 피가 붙더라라고 하는 지난 2, 3년간 길게는 5, 6년간의 긴 이 시간 동안에 경험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분양가에 대해서 그다지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상승장 후반이 되면 부동산이 분양이 안 되거나 어떤 특정 지역,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부침이 있는 경우, 바로 지금 같은 경우죠. 부침이 있는 곳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동네에서 분양이 안 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시점 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분양이 안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분양이 잘 되는 곳에서 무언가 분양가를 올려야 돼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상승장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굉장히 잘 돼서 피가 잘 붙고 하는 구간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고분양가를 때려버리는 입지가 좋은 곳들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몇 년치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부동산은 입지가 좋은 곳에 물건을 사게 되면 고분양가이더라도 계속 올라가면서 분양권 피가 붙더라라고 하는 지난 2, 3년간 길게는 5, 6년간의 긴 이 시간 동안에 경험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분양가에 대해서 그다지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계속 오르면 괜찮은데 반대로 하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50% 확률을 내가 하필이면 거기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중에 일부는 굉장히 큰 낭패를 겪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고요. 손실을 극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저주저하게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과거의 경험들 지난 5, 6년간, 7, 8년간의 경험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상승장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약간 보수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죠. 즉, 상승할 때는 얼마 정도가 나한테 적당할까? 또는 하락을 했을 때는 내가 충분히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광명의 12억이라는 분양가를 고분양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그 고분양가가 완판됐기 때문에 그 옆에 가격이 떨어져 있었던 재개발의 피는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지역의 이 가격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있는 목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비슷한 가격의 기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 목동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목동을 안 사고 광명과 같은 분양가가 고분양가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돌아다니는 그 동네에 청약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겁니다. 내가 목동에 12억 얼마가 되는 그 가격을 줄 전체 돈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만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상황에서 피가 붙었을 때 팔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장 후반부이거나 또는 꺾이는 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등장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요.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완판되는 동네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판되는 동네에 늘어나는 사람들의 그 청약하는 인원들의 일부는 실수요자겠지만 나중에 잔금 치르고 그러니까 중도금 내고 잔금까지 치를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일반 실수요자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 받아서 견디다가 피가 붙으면 팔겠다라고 얘기하는 실제로 잔금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도 없는 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청약 완판이라고 하는 수치가 보여지게 되지만 문제가 됐던 것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50%의 상승 확률과 50%의 하락 확률 중에서 하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는 그분들이
결국은 그것들을 납부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은 이 물건들을 급매로 내던지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지금 붙어 있던 피가 사라지거나 또는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보니까 댓글창에서 이미경 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평택에 최근에 분양한 곳 피가 붙었더라고요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분명히 피가 붙을 겁니다 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투자할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드는 건데, 문제는 가장 큰 리스크는 혹시라도 시장이 좋지 않은 구간하고 맞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 피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장 초반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도 투자할 사람들이 무궁무진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온 이후에 후반부에는 들어오는 사람들은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나중에 분양권에 피 붙으면 팔겠지. 근데 분양권에 피가 붙으면 또 못 팔아요. 왜? 조금만 더 라고 하면서 낭패를 겪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게 과거에 있었던 상승장 후반부 또는 반등장에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동네가 지금 피가 붙었으니까 제 말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는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것들은 지금 거기에 청약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물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게 일장춘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후반부 시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투자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솟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청약을 해야 될 사람과 또는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기사, 아까 설명하지 않았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해서 분양가 투여도 완판 행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표현했던 이 용어, 이 단어들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싸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거죠. 왜? 지금 말했던 리스크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이런 리스크를 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펼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들어가게끔 만들면 그분들은 낭패를 겪을 수도 있는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기사, 치솟는 분양가에 반값 공공아파트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얼마 전에 분양했던 소방사 지역 이런 곳들도 지금 현재 가격들이 싸니까 들어가고 있죠. 자, 또 한편으로는 미분양이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동네가 완판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것들은 실수요자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혹시 모를 가능성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막연하게 베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분들은 성공해도 내 성공의 이유를 모르는 거고 실패하면 속된 말로 맛이 가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집값이 8주째 오르자 지금 매물 내놓을게요 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30%에서 40% 떨어지다가 지금 매물을 내놓을게요. 올라갔으니까 이참에 팔겠다라고 해서 엑시트 전략을 펼치는 실물이 늘어나고 있다. 즉 바꿔 말하면 지난 상승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늘어났던 투자 수요들 중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매물을 내놓고 투자 수요에서 빠지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이 매물들 던지고 나면 무슨 행동을 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행동들은 아마
나보다 내가 보유한 것보다 더 높은 상급지로의 이동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상급지와 중급지와 하급지의 투자 수요들 중에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수요가 늘어나거나 유지될 수 있는 곳들은 어디겠느냐라고 얘기해 되면 이분들이 가야 될 상급지라는 거죠. 이 상급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